성호정 선생님의 1960년대 김승옥 소설세계연구 제가 잘 읽었습니다. 김승옥은 누구나 대학 시절에 한 번쯤은 처음 접했을 때 상당히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으로 저도 대학원 시절에 김승옥을 접했을 때 상당히 연구도 해보고 싶고 좀 색다른 그전 시대랑은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작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후 세대의 어떤 그 답답함과 그 처절함을 좀 다른 방식으로 극복한 작가가 김승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현대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60년대 작가에서는 김승옥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작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정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제가 기본적으로 느낀 것은 선생님이 참 열심히 많은 자료를 읽으시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이라는 것을 그 논문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의의나 좀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의의 부분도 있고 마지막 질의에서는 제 의견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호정 쌤이 제가 뭐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성호정 쌤이 논의에서 잘 표현하지 못한 거가 있다면 구두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토론문 두 번째 문단부터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출발점이기도 한 문제의식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김승옥의 작품 세계를 60년대 초기와 64년을 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필자는 기존 논의들이 김승옥의 작품을 초중기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1960년대 초반에 발표된 작품과 64년의 전국을 거치면서 발표된 작품들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김승옥 작품을 분석하는 기존 논의들에서 1960년대 초기 작품과 1964년에 발표된 김승옥의 대표작인 무진기행이라든지 서울 1964년 겨울 등의 작품이 사적 역사 담론이나 세대 담론, 시대 담론 등의 인식을 통해서 이미 결이 많이 다른 작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김승옥 작품 60년대 초기와 64년을 기점으로 한 중기, 그다음 68년을 기점으로 한 후기로 분류하여 해석하는 연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논의가 어떤 부분에서 60년대 초와 64년의 전국을 거치는 작품이 기존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부분이 조금 제가 기존 논의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자체가 새로운 지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필자 논의의 핵심인 논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서론에서 1960년대의 전국 변화에 따른 시대 감각의 차이를 통해 김승옥 텍스트 세계의 변화를 탐지하고자 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작품에서는 양심을 내세워 소각함에 물들지 않는 인물들은 구학을 거부하고 타파한 대학생의 기억을 센티멘탈하게 재현했는데 64년은 한일 수교로 인해 더 이상 대학생의 가능성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이 김승옥의 작품 세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대학생 주체였던 초기와 이후 대학생이 아닌 어른이 된 다양한 주체들이 나오는 64년도의 작품들 요게 요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자들이 회자되고 있는 논이기 때문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이게 세대 감각의 차이를 보이는지, 필자가 말하고 있는 김승옥 텍스트 세계의 변화가 어떤 세계의 변화인지, 즉 윤리적 세계관의 변화인지, 인물 주체의 자아의 변화인지, 새롭게 탐지한 세계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조금 드러난다면 이 논의가 좀 더 새롭게 읽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되게 부품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법론과 결론에 대한 질의이자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이든 소논문이든 어떤 논제에 있어서는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에 대한 초점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논문이 독자들이 읽기가 편하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읽고 가장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약간 아쉬웠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결론에서 본 연구는 근대화 담론의 반응으로서, 이건 결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김승옥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임을 밝히는 동시에 시기에 따라 이 문제의식을 고찰하는 방법이 작품 내적으로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필자가 제기한 시대 감각의 차이를 통해 김승옥 텍스트 세계의 변화가 결국은 근대 담론도 아닌 근대화 담론으로 이게 1980년대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죠? 담론으로 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필자의 이러한 결론은 김승옥 작품을 해석하는 기존 논의 중에서도 좀 오래된 논의가 아닌가, 그걸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대 차이 탐색이 결국은 근대화 담론에 기반을 둔 것이고, 근대화는 바로 생존의 문제와 연루될 수밖에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된 것은 필자가 논의에서 정확한 방법론이 없이 단순히 시대 감각의 차이라는 아주 넓은 범위의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결과물도 새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논의가 기존 논의와 변별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필자만의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고, 좀 더 부연하자면 논문의 논제에서 초점화를 분명하게 해서 논의를 진행한다면 필자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논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 번째에 대한 것도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선 발표문을 꼼꼼히 읽고 토론 준비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글이고 논지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많았기에 저의 답변은 선생님의 지적을 새겨 들으면서 본 의도를 좀 설명하는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연구자에 따라서 작품을 분류하는 편차가 존재하지만 김승옥의 작품은 초기와 후기 혹은 초중 후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후기의 작품들을 통속적이라 분류하면서 일종의 문학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연구 작품군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성향은 사실상 65년 무렵까지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김승옥의 소설 세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후자의 경우는 본 연구가 진행했던 대로 김승옥의 작품군을 초중 후기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분석 의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제 산업화의 가속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에 맞추어 작품의 변화를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산업화라는 시대적 흐름은 분명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산업화라는 환경과 작품의 연결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사회학적 방식으로 접근해서 외부의 근대화 담론에 너무 치중할 경우 작품의 내적 체계가 섬세하게 분석되지 않고 도외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작품의 내적 체계에 주목하더라도 시대적 상황을 피상적으로만 접목해서 작품의 시대적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 연구는 산업화의 가속 및 근대화의 진행이라는 과정이 특정 국면을 통해서 분명한 전환점을 가지며 시대적 사건을 마주한 개인의 반응을 작품 내적인 전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김승옥의 텍스트 세계 변화는 정리하자면 이분법의 세계에서 이분법적 대립상이 좀 불가능한 세계로의 전환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작품이 소각함과 그에 대변되는 양심이라는 세계로 명확한 이분법을 구성한다면 중기의 작품은 이러한 대립각이 무너지고 생존 문제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속성을 가집니다. 이는 64년 6.3의 국면에서 박정희 정권이 4.19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민주주의나 양심과 같은 어떤 인간성의 요구를 완벽히 저버리고 배신했음이 밝혀지며 대학생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시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64년 이전의 세계가 생존주의적인 근대화의 논리를 강조하지 않고 4.19 국면에서 제시되었던 최소한의 인간적인 요구와 공존할 수 있었다면 64년을 통해 4.19의 흔적은 사라지고 생존주의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등장했고 김승옥은 그 변화를 무지인기행과 서울 1964년 겨울과 같은 중계 작품을 통해 짚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기 작품 속에서 인간적인 감각은 일탈적으로만 등장할 뿐 결국 생존 논리로 귀결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초기의 주체들이 생존 논리를 거부하고 거리를 두는 성향을 보인다면 중기로 넘어가면서 이들은 생존 논리에 익숙하고 일탈적으로만 4.19로부터 확인되었던 인간성의 요구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김승옥 세계 텍스트의 변화는 이분법적 대립상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의 요구가 상실되는가가 이제 주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논문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이런 의도가 지금 제가 다시 또 지적을 듣고 검토를 해봤을 때는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용어 사용에서도 또 분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세 번째 질문은 저도 답변 드릴 게 없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목표했던 부분은 근대화의 논의가 60년대를 경유하면서 6.3과 같은 특정한 사건을 거쳐서 변천되어 갔던 것처럼 김승우의 작품 역시 시대적인 디테일을 공유하면서 변천되어 갔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른 근대화의 논의 변별점과 작품 세계 분석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이러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방법론이 분명하지 않고 그렇게 이러한 연결점이 의도대로 서술되지 않아 정보의 나열에 가깝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고 보충해야 될 문제이며 앞서의 두 질문 역시 3번의 질문의 문제에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어서 부족한 논문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신 부분들을 보충하여 보다 좋은 논문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뭐 지금 바로 생각해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논제 제목 자체가 김승옥 소설 세계 연구잖아요, 그죠? 예. 소설 세계락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100이면 100, 10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제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제만 봤을 때 이 논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제목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 논문을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읽어도 갈피를 잡기 힘든 논문이라는 거죠. 이게 네. 혹시 성호정 선생님의 그 학위 논문이 될지 아니면 뭐 일반 소논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논문이나 학위 논문, 넓은 범위의 학위 논문이더라도 논제를 저렇게 넓은 범위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격이 올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신 있는 김승옥에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새롭게 본 지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논제로 띄워야 돼요. 네. 그게 만약 한일 뭐 여기서 보면 한일 수교로 인해서 확실히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성호정 선생님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어떤 면이 김승옥의 작품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는가 그 부분을 개념으로 선생님이 만들어내서 논제 제목에 넣어주시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논문을 쭉 끌어나가면 본인 스스로 글쓰기도 쉬워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방식의 논문을 읽히기 때문에 새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품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읽힌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의는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있어왔고 솔직히 이 논의는 2020년대 초 지금 21세기 논의에서도 약간 그 이전 논의와 가까운 제가 공부했던 시절의 논의랑 거의 맥을 좀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 선생님께서는 자꾸 새롭다라고 하시는데 그 새로운 지점이 드러나려면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본인이 김승옥의 이 작품들에서 확 띄우고 싶은 정말 새롭게 말하고 싶은 부분을 용어로 만드셔야 돼요. 그걸 개념으로. 그래서 그거를 논제에 띄우시고 그 목차에서도 딱 변하는 지점에 대한 부분을 드러나게 적어 주셔야 그 나중에 서술하는 논의에서도 그 부분이 덜 나오더라도 나중에 고치기가 쉬워. 계속 고쳐 나가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오래 한 만학 입장에서 후배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이제 선배분들께서 친절한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친절한 논문이 어떤 건지 갈피가 많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의 조언을 다 새겨 듣고 제 논문 계속 쓰면서 더 나아지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